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발표를 그것도 첫 번째로 하게 돼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무송 대방정자 유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무송 대방정자 유적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 위에 사진이 제가 2018년도에 대방정자 유적을 방문했을 당시에 찍은 하늘 사진입니다. 네, 대방정자 유적은 너무 이렇게 이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찍을 수가 없었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전체 사진을 찍는데 이 하늘과 이 아래에 산들이 이렇게 다 내려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방정자 산이 그 주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2018년도에 다녀오고 나서 교수님께서 중요한 유적이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롯데재단에서 후원해 주신 그 제천단 연구를 하게 되면서 좀 더 관심 갖고 보게 되었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차는 대방정자 유적의 위치하고 형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치 보고요. 유적에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위치 보고 조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적의 형태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방정자 유적의 성격을 한번 규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정식 발굴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성격을 규명하는데 이제 중국 학자들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정리해서 성격 규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져서 선도 제천 문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백두산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방정자 유적의 위치를 먼저 보면요. 여기 길림성 백산시에서 동북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요 아래 요 옆에 대방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서남 2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은 912m 정도. 그 주변 산 내에서 10km 방언 10km 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아까도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백두산 주봉과 7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대방정자에서 백두산까지 주봉까지 75km. 75k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춘천까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차로 했을 때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밖에 안 되는 그 가까운 곳에 이 대방정자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송화강이 여기 파랗게 표시된 여기가 제1송화강인데요. 제1송화강과 제2송화강 사이에 송강하가 있는데요. 여기 송강하가 있고 그 지류인 대포강 부간에 대방정자 유적이 있습니다. 위치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유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발굴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사만 몇 번 했는데요. 조사가 5차례 이루어졌는데요. 맨 처음 시작한 것은 1960년 6월에 제1차 전국 문물조사 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고구려 시대 고성으로 이때는 인식을 했고요. 86년도에 한 번 더 제2차 전국 문물조사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평평 언덕 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경이 다른 6개의 돌무더기와 우물, 석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 성터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10월에 3차 전국 문물조사가 있었고요. 그때는 86년도에 발견한 이 석벽이라고도 하는 석벽 같은 석벽이 발견되는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는 성터라고 했다가 적성묘로 다시 바꿨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이제 번호를 매겨서 묘장 번호를 매기는데 묘가 이제 중국어로는 무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M으로 써서 1번부터 6번으로 번호를 매겨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월에 기림성 이응목국이 위탁을 해서 장백 문화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금조, 여진, 황족이 장박산에 망제된 재단으로 짐작했고요. 이 2008년 이후로 3년간 여러 차례 고찰하고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6월에 길림대학 병강 고고 중심에서 길림성 문물국의 위탁을 받고 천양 임업국하고 무송 문물 보호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길림대학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인공유적이다. 산성의 포대나 재단이 아닌 산 정상에 조성하는 적성묘군으로 봤습니다. 시기는 고구려 건국 전후나 아주 높게 보면 그 상한을 청동기 시대까지로 보기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근데 전국 이렇게 5번이나 유적 조사를 하고 나서도 아직 정식적으로 발굴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적의 형태를 아까 말씀드린 5차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유적의 형태를 살펴보니까요. 지금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처음에 있었던 것을 이제 해보면 제단이 있었고요. 6개의 제단이 있었다고도 하고 그 뒤에 보면 나중에는 8개도 있습니다. 예, 숫자도 계속 달라지는데 그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물이 마른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대, 석벽이 있었다고 하고요. 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정수리가 호 모양 이렇게 둥그런 비석이 한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제천 시설을 보면 제천다를 보면 제단과 우물 반드시 있고요. 성속을 구분하는 석벽이나 석대로 이렇게 가려지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비석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제천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적의 형태 중에서 먼저 제단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자료가 있는데 일단 가장 오래된 1988년도에 무송현 문물지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평평한 언덕 위에 남에서 북으로 직경이 다른 8개의 돌무더기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제단은 방단과 원단이 있는데 방단이 6개, 이 방단이 30m 간격으로 일자 배열이고 6호 방단에서 서남쪽 150m 되는 곳에 거대한 원단 2개가 10여 미터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개의 네, 제단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제단의 형태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단의 형태는 이 무송원 물물지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고 어떤 모양인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길림대학 변방 고고 연구에서 네,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가 무송 대방정자 적석태 조사 보고인데 이 보고서에 이 형태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무송 대방정자 여기 적석태 보고의 제단의 형태에 대해서는 6개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일렬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일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찾은 2011년도에 찾은 조사 당시 찾은 제단은 제단의 제가 이제 제단할 때 제가 G라고 표현해서 J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단의 제단을 1번부터 1, 2, 3, 4, 5, 6번까지 표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주명춘이라는 이 대방중 주민이 있는데 이분이 참여했을 당시에 내가 여기서 찾았었다고 기억하는 부분. 그런데 이분들 2011년도에 조사 당시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그 제단은 전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1, 2, 3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요 재단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지금 볼 것은 제2완에서 제6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완 재단. 네. 방아탑, 우리 여러분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산에 딱 올라가면 위에 방아탑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남쪽으로 110m 정도 되는 것에 네, 동서길이 12.5m, 남북길이 12m, 그러니까 12m 정도 되는 네, 이 형태 불명이라고 합니다. 돌들이 끝이 밖으로 나와 모서리가 유로항하게 하여 서로 어긋나게 배열되어 있는 이런 돌이 있고요. 네, 요거를 한번 다시 앞에 걸로 보시면 네, 110m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110m입니다. 그 사이에 여기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있었다는 재단이 2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2 두 번째 2호 재단은 1호 재단에서 남쪽으로 100m 정도에 있습니다. 남북 길이 11m, 동서 길이 13m. 크기는 아까 제1 재단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형태는 대체적으로 뭔가 방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단이 있었고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단은 2호 재단에서 남쪽으로 40m 정도, 네, 각각 12m 정도 됩니다. 길이 동서남북 12m 정도. 크기는 1, 2재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불규칙한 방형으로 보고 있고요. 계단이 있고 지호석이 남아있고 도굴되어 도랑이 생겨 있습니다. 계구가 재단 꼭대기에 있는 무단 석곽 적성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곽묘 벽은 큰 돌을 겹겹이 쌓았으나 반듯하지는 않고 묘 바닥은 여러 겹의 작은 돌로 포장하였고 묘 바닥에 슛 등의 흔적이 있습니다. 네, 요런 재단, 네, 3호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단은 3호 재단에서 남쪽으로 140m 산등성 마루에 있습니다. 지름이 14m, 가장 높은 곳이 1.83m 정도 됩니다. 원형이고요. 도난으로 정상에 지름 7m의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4호 재단 남쪽에 0.3에서 0.4m 크기의 돌 여러 개가 호형으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원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 재단, 요거는 조금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5호 재단 가장 큰 재단입니다. 네, 24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재단이고요. 4호 재단에서 남서쪽으로 9.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남쪽에서 서북쪽 방향으로 장형이고 양끝은 원호형으로 중간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방 모양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남측은 원호 형태이고 비탈면은 은근한 계단 모양. 동측 수요면도 경사면을 이루고 있고요. 경사면도 가지런하고 돌도 잘 맞물려 있습니다. 북측은 부분적으로 계단벽이 남아 있고요. 돌을 3층으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재단은 5호 재단은 통일된 계단이 없이 부분적으로만 층층이 쌓는 형상을 볼 수 있고요. 재단 남단 양쪽과 동남쪽 모서리 2층 계단에서 의호석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5호 재단은 윤곽은 완전하게 남아있는 형태고요. 꼭대기에 5개의 웅덩이와 1개의 도굴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제일 큰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재단, 네, 5호 재단에서 네, 남동쪽으로 9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네, 산등성이 최남단에 위치하고요. 동남쪽은 10m가 깎아지른 절벽이고 동쪽은 급경사, 거의 이제 그 산등성이 끝에 있어서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서쪽은 완만한 경사로 능선 끝이 비교적 좁아서 물고기의 등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동서하고 동남 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길이 약 20m. 이것도 큰 재단이긴 한데 아까 5호 재단이 24m로 가장 큰 재단으로 보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쌓았기 때문에 양끝 능선상의 망성 무더기는 매우 낮고요. 계단벽이 없고 지세를 따라 북서쪽으로 높고 동남쪽은 낮고 서북단 등에서 적석의 고도가 0.5 정도, 네, 서파 아래 가장자리의 수직 고도가 2m 정도 됩니다. 네, 특이사항은 요거는 한번 자료집에 있는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네,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 유적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은 네, 2011년도에 조사한 네, 길림대학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에 의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네,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요. 2009년도, 2008년도에 무송연 문물지나 아니면 다른 논문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방단이 6개, 원단이 2개가 있고 방단 가의 간격은 30여 미터 정도 되고 그 방단, 6호 방단에서 원단과의 거리가 150m 정도 된다. 네, 그리고 그 원단과 원단 사이는 10여 미터의 간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지금 방금 발표한 2011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전 1, 2, 3은 찾지 못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전 1, 2와 그 다음에 제1호 재단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2호 재단과 사이에 전 3이 하나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형태도 여기서는 이건 찾지 못한 거니까 형태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2화는 형태가 불명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제2, 3은 방형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2, 4부터는
4호 재단부터는 원형, 원호형, 타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나열을 해보니까 이 간격도 거의 유사하고요. 네. 간격도 거의 유사하고 이 방형재단 4호 방형, 3호 방형재단에서 요 4호까지 거리가 140m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당은 원당 거의 150m라는 이전의 기록과도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재단이 아마도 이때는 재단을 못 찾은 것으로 원형으로 된 재단을 하나 못 찾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총 9개의 재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물과 아까도 말씀드린 석대에 비석이 나왔는데 우물은 2호 방단 언덕 아래 90m 지점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석대가 있었습니다. 석벽이라고도 하는데 86년도 조사 시에 이제 옛날 도로에서 200m 떨어진 서북쪽 비탈에 두 갈래 석대가 있었고 이게 3차 조사 2008년도에 조사할 때는 없어서 네, 적성묘라고 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이 있는데 2호 원단은 아까 말씀드린 5호 재단 제일 큰 재단 네, 재단 옆에 네, 동쪽으로 19m 지점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비석의 머리는 호형의 둥근 정수리 모양이고 글자가 새겨져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가지고 제가 이 대방정제 유적의 형태를 유추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방아탑이 있고요. 거기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방단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일렬로 나열이 돼 있고 원형 재단 3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중심 재단은 네, 8호 재단이다. 이 8호 재단 옆에서 그 비석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비석이 동남쪽 19m 정도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재단이 5호 재단이 중심 재단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주봉가는 예, 75km인데요. 직선거리로는 72km 정도 되는 거리에 이런 대방정자 유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가 유적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유적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성격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정자 유적의 성격은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없고요. 그냥 소개한 정도. 동북아 역사넷이라는 역사넷에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소개한 자료, 그리고 적성묘라고 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성격에 대해서 규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고성이다. 이것은 옛날에 고구려 시대나 이때 고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주장하는 학자들과 그다음에 적성묘라고 하는 학자들 그리고 재단이라고 하는 학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도 1차 조사 시에 석벽의 흔적을 발견한 다음에는 신석기 혹은 고구려 시대 고성이라고 했다가 2차 시기에도 네, 성토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조사 시에 석벽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구려 적성묘로 잠정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묘장 번호 M에서 M1에서 M6으로 번호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길림대학에서 조사했을 당시에도 제2, 3호 재단에서 파괴된 묘강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고구려 조기 혹은 훨씬 이른 시기의 적성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라고 한 학자들도 있는데요. 2008년 장백문화 학자들은 금나라 여진 항족이 백두산에 제를 올리던 재단이라고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까지 3차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백두산에 제를 올리던 재단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장백문화 학자들은. 그리고 2008년도에 가장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장백산 지구에서 대형 재단 유적이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재단으로, 네, 그래서 재단이 가장 유력한 주류를 이루는 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대, 발해 이전, 명대, 지난 시기, 말가린의 재단, 요금 시기, 여진족의 재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정확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격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백두산 서편에서
제단 유적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1995년도 중국 문물보 기사를 보면 이수림이라는 사람이 장백산 서북부의 장대한 직에서 근 40기의 청동기 시대에서 서한 중기의 제단 유적을 발견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장 조기에 발견된 제단 유적이 통화현 쾌대무진 여명촌 산 정상에 있는 여명제단이고, 그 이후에 홍강 중상류, 송화강 중상류와 동요화 중상류 지역의 길림성 중남부 지역, 그다음에 윤영성 동부 장백산 지역에서 연속해서 근 40개에 달하는 제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제단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대방정자 유적도 백두산 인근에서 발견된 제단이니까 이 제단 발견된 이 제단과의 비교를 하면 대방정자 유적의 성격도 같이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곳에서 발견된 대표 유적 만발발자 유적과 여명 유적을 먼저 살펴보고 성격에 대해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정자 유적과 만발발자 유적 그리고 여명제단 유적의 여명 유적의 이 위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백두산이 있고요. 대방정자 유적 아까 72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서편에 만발발자 통하현의 만발발자와 여명 유적이 같이 있습니다. 한 200m 정도 거리에 이런 제단이 있는데요. 이 두 제단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발발자 유적은 선행 연구가 이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행 연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길림성 통화시 동창구 금창진 약진촌에 있습니다. 혼강과 혼강이 지류인 금창하 사이 거북 모양의 상구릉지에 위치해 있고요. 발굴 조사는 1987년에 1차 발굴을 하고 97년에서 99년까지 2차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발굴 보고서는 2차 발굴 조사를 한 지 20년 후에 2019년도에 9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유적의 형태는 제천시설, 주거시설, 무덤 유적이 나왔는데요. 제천시설은 1차 시설이 먼저 2차 시설은 3층 원단, 모자 합장묘하고 방대가 나왔고요. 2차 시설, 그 위로 2차 시설인 한호, 선돌, 이주, 방단, 제천사 등이 나왔습니다. 시기는 신석기 시대에 BC 4000년 정도에서 고구려 시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먼저 1차 시설인 3층 원단, 방대, 평면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명 유적은 여명 유적 위치는 길림성 통화현 쾌대무진 여명촌 산 정상에 있습니다. 통화시를 관통하고 홍강 본류에서 갈라져 난 지류인 날고와 북쪽 지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하라고 쓴 게 이게 날고하고요. 이게 95년도 중국 문물보에 아까 기사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기사에 여명제단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발굴한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발굴한 흔적이 보이는데 시굴 조사는 했는데 발굴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해 보니 한호가 있는 3층 원단 방대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이 선행 연구 한번 기회 되시면 다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는 BC 2000년에서 기원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제가 구글 얼스에서 2013년 지도를 살펴보면서 찾은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자료집에는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 요 모양이 그대로 요 2013년까지도 요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골 조사가 했다는 거죠. 근데 발굴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세 재단 백두산 서편에 있는 재단 만발발자와 여명재단 살펴봤고요. 그럼 대방정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모두가 위치가 산 정상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고 구조도 아까 대방정자 원단과 방단, 원단 3개, 방단 6개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만발발자도 원단, 3층 원단과 방대로 이루어졌고 여명재단도 3층 원단과 방대로 이루어진 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구조고 이 환호를 두른 두 가지 만발발자 여명, 환호가 둘러진 제천단이었고 대방정자에는 석대가 있었습니다. 시기는 대방정자는 신석기 고구려 시대로 추정하고 있고요. 만발발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4000년에서 AD 60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명재단은 BC 2000년에서 기원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이 유적들이 두 유적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미 맥족의 선도 제천 문화라고 결론을 밝힌 연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대방정자 또한 네, 이 세 유적이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맥족의 선도 제천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제천 문화는 여러분들 저희 여기 연구원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밝음을 추구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밝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 기를 말하고요. 이 선도에서는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이자 존재의 본질인 이 기 에너지를 일기, 네, 일 혹은 일기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지인 3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1과 3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3기는 하느님, 일신, 예,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마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기는 삼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밝음, 광명의 실체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생명 에너지, 이 밝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제천이기 때문에 선도 문화는 제천 문화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기 구석기 동시베리아 바이칼 지구의 대표 고고 문화인 말타 문화의 이 석단총 전통이 중기 신석기 흑수백산 지구 오소리 강변 소남산 유적 2기 BC 7200년에서 BC 6600년인데요. 예, 적서 단총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소남산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오소리강, 삼강평원 일대의 소남산 문화가 다시 후기 신석기 백두산 지역과 요서 지역의 홍산 문화로 이어져 나갔음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이것이 이 소남산 유적의 환호를 들은 구릉선 제천 시설이 이 소남산 유적이 이 환호를 들은 구릉선 제천 시설의 시원으로서 동북아 선도 제천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남산 환호를 들은 구릉성 적석 단총이 이제 요서의 설암 목련화 일대의 훌륭한 문화 대금장간 유역으로 전파되고 후에 백두산 서편 만발발자 유적의 환호를 든 구릉성 제천 시설로 이어져 내려오고 네, 이게 맥족이 주도한 배달국의 선도 문화임이 네,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무송 대방정자 유적 또한 만발발자 유적과 마찬가지로 중기 신석기 소남산 문화에서 전해져 내려온 맥족의 선도 제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성격을 이런 맥국의 선도 제천 문화를 중국은 왜 아직 성격 규명도 하지 않고 발굴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네 그리고 뭐 고성이니 적성묘니 재단이니 그것도 뭐 여진족의 재단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백선 문화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1978년도 개방 이후에 소수 민족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역사 공정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이후에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동북지역 홍상문화에서 동아시아 상고문화의 원형성이 드러나는 유물 유적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면서 중국은 홍산 문화를 중국 문화의 원형이자 기원으로 삼는 역사 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왕조인 은상 왕조와 홍산 문화를 연결해서 홍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 은상 문화로 중국사를 재편했고요. 이 과정에서 1995년도에 중국 동북의 요서 지역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 문명론을 그리고 1994년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장백산 문화론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장백산 문화권은 요하 유역 장백산 구역을 문화적 연결고리로 하였는데요. 요 한발의 문화부터 이쪽을 종합적으로 한 문화권을 네, 장백산 문화권으로 해서 이 장백산 문화를 주도한 종족으로 숙신족, 예맥족, 동어족, 하하족을 들었고요. 여기에 종족의 중심은 숙신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중심은 하하족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장백산 그런 문화론이 진행하기 전까지 백두산 일대 중심 국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백달국, 당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고 이 일대 역사의 주종은 당연히
예맥족, 우리 한민족이었는데요. 이 장백산 문화론이 나오면서 이 일대 사상, 문화, 종교, 네, 이 한마디로 장백산 신앙, 중국의 표현으로 장백산 신화를 화하계로 만들어서 한민족 또한 하하족의 일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공정의 계획은 백두산 서편에서 40여 개의 재단이 발견됐을 때 이것을 장백산 문화론으로 이론을 정립해서 그것을 요하문명론과 연결을 해서 이 백두산의 재단들이 요 홍산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전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이주의 역사 공정이 완성이 되는 거였는데,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만발발자 유적을 발굴을 해보니까 홍산 문화와 동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로 만발발자가 밝혀지고,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도 홍산 문화와 비슷한 수준의 유적들이 나오게 되니까, 나중에 20년 후에 발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발굴 보고서를 낼 때도 제천시설을 배제한 후에 발굴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만발발자 외에 다른 유적은 발굴 조차를 포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굴을 해봐야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발굴하지 않는 것만 봐더라도 진실은 후기 구석기 동시베리아 바이칼지구 말타 문화의 석단총 전통이 중기 신석기 후수백산지구 소남산 유적의 적석당촌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나중에 후기 신석기 요동지역 백두산 문화와 후기 신석기 요서 지역의 홍산 문화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이 다른 곳이었으면 그게 중국이 원하는 역사 공정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 백두산 지역은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백두산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곳입니다. 네, 삼국유사에 보면 옛날에 환인의 아들 서자 한웅이 이런 내용이 있죠. 예, 한웅이 홍익 인간의 뜻을 품고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하려고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이것을 신실하고 이분을 한웅천왕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배달국 한웅천왕이 홍인간의 뜻을 펼쳐져 인간세계로 내려온 것이 태백산이고요. 태백이란 것을 한자로 쓰면 클태, 힐백. 네, 힐백으로 백은 밝음, 박의 밝을 한자로 표현하면 백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백이란 큰 밝음 산, 큰 밝음이라는 뜻으로 태백산은 큰 밝음의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태백산은 지금 현재 백두산인데요. 백두도 마찬가지죠. 밝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또한 밝음산의 의미입니다. 밝음을 추구하는 맥족의 선도 제천 문화의 중심지이고, 배달국의 중심지인 중심 제천산인 백두산은 배달국 이래로 당군 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왕이 직접 올라가 제천한 장소이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 박덕거세가 나라를 세고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배달국 당군 조선의 유풍을 이어받기 위해서 백두산의 남쪽이라는 의미의 남태백산 제천단을 세우는 일이었고요. 근대의 백본 신사를 비롯한 선인들이 백두산에서 선도 수행했고, 대종교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이기도 하고요. 네, 발해 이후에 만주를 비록 우리가 상실하면서 백두산이 지금은 우리 땅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민족의 문화와 사상의 중심이며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신앙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선도 제천 문화와 같은 의미이고, 그 종족은 한민족, 그 중에서도 맥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요, 대방정자 유적은 이 원단 3기와 방단 6기, 그리고 우물과 비석,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비석인데, 이 부분 자료집에는 서술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네, 이 비석은 신격을 나타내는데, 신격이 인격신이 아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생명 에너지 기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현 안 한 그런 비석을 세웁니다. 그런 예는 다른 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벽으로 성속을 구별한 완벽한 제천단 유적입니다. 백두산에서 72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백두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방정자 유적은
중석기, 신석기, 중기, 신석기, 소남산 문화에서 전해져 내려온 맥족의 선돈 제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요. 네, 저 이 논문은 길림성 무송현 대방경자 유적의 조사 과정과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고 백두산 서편에 분포하는 제천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습니다. 네, 5차례에 걸쳐서 조사는 하였는데 정식 발굴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것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6기, 원단 6기, 방단 6기로 이루어진 적석 단총입니다. 네, 이 만발발자와 여명 재단하고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같이 산 정상에 조선된 제천 유적이고 원형과 방형 구조물이 함께 존재하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제천 문화권 안에 위치했다는 점으로 네, 이것이 고조선 신석기 배달국 이래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면면이 이어져 맥족의 선도 제천 문화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방정 유적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 유적에 머무르지 않고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맥족의 선도 제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장백산 문화론과 배치되는 관계로 대방정자 유적이 정식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유물 또한 공개되지 않아서 시기와 성격을 완전히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향후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과학적 연대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유적의 조성 시기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연구가 하루빨리 진행이 돼서 대방정자 유적의 역사적 위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